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뭐예요?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토큰화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더리움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요즘 토큰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인에 관련해서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토큰화, 그다음에 RWA,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토큰화가 되면 뭐가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뭐 비용이 줄어든다, 기술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자산에 대해서 토큰화하여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금융을 바꾸기로 선택을 한 이상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결심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토큰 경제로 가기로 방향을 정한 이상 경제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올해 1월에 블랙록 수장인 레리 핑크가 토큰화 시대가 온다고 이제 천명을 하였고, 그 이후로 블랙록에서는 채권을 갖다가 토큰화를 해서 비들 펀드라는 펀드로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델리티,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나 그런 사모펀드 회사들도 지금 그 토큰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가 정해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이 되어 오고 있어서 안정화가 된 상태죠. 그리고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을 갖다가 이제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제를 만들어주는 법이거든요.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토큰화한 자산이 증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상품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고, 또 그것을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디파이된 금융, 그러니까 중앙화되지 않은 그런 금융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걸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 이게 증권에 해당이 된다면은 나스닥이나 그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데에서 토큰화된 자산으로서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품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엄청난 토큰화된 자산들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거고 유동성이 코인 거래소로 밀려올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애초에 거래소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파이된 금융, 현재는 서클이나 테더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게 불법이거든요. 법이 없으니까 이제 불법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거의 사활이 걸린 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으려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지하자금 융통에 쓰인다, 뭐 범죄에 쓰인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그 미국 상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이제 대립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미국은 지금 국채를 소화해줄 만한 주체가 필요하고, 지금 그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소화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커져야 되는데,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니까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만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겠죠. 진짜 큰 거는 RWA입니다. RWA, 그러니까 리얼 월드 에셋, 진짜 이 세상의 자산,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이런 것들이 토큰화되어서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그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더리움이나 어떤 코인 시장에 있어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통과는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그 국채를 소화해줄 만한 주체가 없으면 지금의 어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에 버거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RWA는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어플, 금융권에 내가 이체되어 있는 그런 돈들은 사실 그 금융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망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가 될 수 있고, 그 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국가적으로 다른 화폐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허들이 있었는데, 그런 허들이 거의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달러 기축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은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엄청나게 쉬운 나라가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그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금융의 변화는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어떤 금융권, 그다음에 통화 주권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유럽 같은 데서도 지금 그 블록화해서 자기들 안에 어떤 블록체인상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도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다른 이제 동남아 이런 데서 다 하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판이 변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화 주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건데,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RWA라는 것은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감으로써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폭발하고 효율성이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구조인 건데, 거기에서 또 다 각각 나라별로 벽을 쳐버리면은, 그러면은 RWA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 경제 생태계의 취지가 좀 반감이 되겠죠.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왜 그러냐? 전 세계 금융의 허브거든요. 뭐 전 세계 주식의 시가총액의 거의 반이 넘는 게 다 미국의 주식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과 담을 쌓고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은 지금 CBDC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긴 한데 그 노드가 그 딱 1금융권, 그러니까 대형 금융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화를 중심으로 화폐 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CBDC를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체가 기존의 금융권이 주체가 되게끔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더리움을 쓰느냐,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카카오 같은 데서 만든 네트워크를 쓰느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마 그 K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브릿지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 외국과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빨라진 경제 체계 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비효율을 중간에 얹고서 과연 금융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네트워크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금융의 어떤 판이 변하고 모든 토큰화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이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투기적인 그런 투자의 수단 뭐 이런 거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지니어스 법안이 작년 7월에 통과가 됐으니까 1년도 안 된 시점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게. 그리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미국의 어떤 그 대형 금융권에서는 다 자산 토큰화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끝마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네트워크 망을 끊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테더나 서클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장 폐지를 해서 업비트 같은 데 상장 폐지를 해서 못 사게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거래를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제재 같은 게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살 수가 있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살 수가 있게끔 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과연 있을까? 그냥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규제로 인해서 사는 거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주 길게 봐서는 그런 규제가 엄청나게 많고, 또 뭘 하려고 하면은 블록체인 어떤 호환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모든 돈이 다 너무 과하게 추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하려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 본성상 봤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갔을 때 그것은 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는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월 달에 토큰화 법안, 뭐 자본시장법 무슨 개정안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큰화를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토큰화된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금융사나 회사에서 조급하게 자산을 토큰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스테이블 코인 법이 된 이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네트워크에 맞게 그 규격에 맞게 토큰화를 시키는 게 순서이기도 하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당국자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통화를 막 발행할 수 있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논의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일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막 그거를 서둘러서 이제 하지 않을 거잖아요. 관심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클래리티 법안 올해 안에 통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두서없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1985년 우리나라 막 갑오개혁도 하고 그랬잖아요. 갑오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대한제국도 막 선포하고, 막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 조정에서 막 많이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막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떤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뭐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이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냥 세계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한 방향성으로 가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 뭐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불가피한,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를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엘리트들의 어떤 이해와 더불어서 보통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중요하고 또 한국의 크립토 생태계 혹은 토큰화된 금융은 조금 뒤처질 확률이 커 보인다.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은 어떤 토큰화된 경제로 변신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도 아마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 말아 일 건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뭐예요? 결국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토큰화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더리움의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연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식일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지금 이 크립토 생태계에 꽂혀가지고 에코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제가 너무 확증 편향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나만 먼저 이걸 알아. 이것이 좀 나름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갖는 강점 그런 것이 비교적 쉽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마치 한 2019년 이때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시청해준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